예,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강의로 찾아봤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희 부동산 업종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뭐 정상적으로 영업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뭐 하여튼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뭐 당연히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걸로 꼭 돌아갈 거라 믿고, 지금 하여튼 이걸 잘 극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걱정이 많네요. 이게 특히 저도 자영업하고 그 주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전멸 직전이다 보니까, 아예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요즘 전화 통화상으로 제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통화상으로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임야나 이런 그 물건을 접수 받으셨을 때,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이제 중개하실 분들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주위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 친인척이나 아시는 친구들은 막 생뚱맞아요. 갑자기 내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이거 얼마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가격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얼떨결에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몇 차례 이걸 강의를 했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아마 부동산을 하시거나 이 개인분들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까지 가가지고서 중개에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허가나 개발이나 뭐 이제 그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뭐 대출이라든지 뭐 자기 투자금 얼마 들어간다든지 인허가 모두 다 하시는 토지에 능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토지를 접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번지수입니다. 이게 뭐 어디 하고서 번지수를 정확히 다 받아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 아시는 분들은 그 땅이 다 내 땅이야 이렇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지만 매매를 하는 당일날 번지수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거를 보시게 되면 꼭 어떤 대표 번지를 불러주게 되면 물건을 접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대출 있냐고. 대출이 있냐라고 하면 이게 실마리를 좀 풀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다 띄셔가지고 꼭 공동담보 목록을 빼세요. 공동담보 목록. 그러면 공동담보라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필지가 여기 6개가 있는데, 이쪽 대표 필지만 딱 불러줬다고 하면 이 6개가 묶음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저 필지 전체를 다 파는 거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능숙능란하고 경험이 많은 중개인들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 필지를 정확히 적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매매 당일날 빠진 필지가 있어요. 여기서 유의해야죠.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지 빠지는 거를 이렇게 필지를 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런 다음 지도를 해서 필지 6필지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이건 당연히 맹지가 될 것들을 뽑아봐요. 맹지가. 그런데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죠. 제가 이거 지금 가리키는 거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이죠. 이 땅이 주된 개발할 건데,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국도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맹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나 땅 팔 거야, 이거 맹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지 아닌 거는 이걸 떼보면 이건 맹지지만, 이런 것들도 맹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그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요 필지와 필지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이게 절단돼 있죠.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절돼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죠. 이건 당연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음 지도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필지수를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그림을 반드시 그려봅니다. 아까 그린 건데, 여기에 있는 만약 요거라고 하면 이 번지수를 띄세요. 띄셔서 이렇게 C 리얼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 토지이용계획원에 대한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고 개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저게 국어일 경우, 만약에 제가 좀 설명이 좀 그러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땅이 다 개인 소유인데 여기 하나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위성지도로 보니까 여기가 국어 같아요. 이 국어는 그냥 쉽게 해가지고서 그 또랑이다, 또랑.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 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된 땅이 돼서 이게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지수에 대한 번지수를 띄어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뭐 개인이라고 했지만 그 필지가 아니지만 이게 국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거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지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꼭 필지를 파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지수별로 이렇게 받으면 필지수로 이렇게 받잖아요. 뭐 몇 필지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꼭 개발이 가능한지 연속적으로 한번 중개인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 필지가 빠지면 이게 거래가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원을 띄셔서 그게 무슨 용도고 무슨 지목으로 돼 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 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공동담보 목록에 있지만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이렇게 그려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빠지면 이게 개발이 안 되는데 혹시 이 땅 또 선생님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정도까지 되셔야지 토지를 매매할 자격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를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저는 몇 번 겪고 나와가지고서 이게 한 3년 전부터 제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 전에 누가 알려주나요? 이게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저는 요즘 들었지만 그냥 유치원생이다 생각하고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잘 캐물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혹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빠졌을 것 같네 시행착오 혹시 그 사람이 누락될 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되고 의뢰받은 필지가 지금 허무망랑할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이거나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하다가 갑자기 그 땅이요 내 거요 이렇게 그 땅 다 내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필지를 접수받았을 때는 참 좀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등기부등본을 다 띌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출 있니? 대출 있어서 공동담보 해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개발 가능한 땅인가 아니면 맹지대로 팔아달라는가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선별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성지도 있잖아요. 요즘 다음지도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지도 이렇게 보면 지적 편집도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필지별로 이렇게 구획 정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이 땅이란다.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연결해보고, 땅 모양이 괜찮네, 개발 가능.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땅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물건 받은 것들이 확정됐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지목, 그리고 용도지역, 가장 중요한 공시지가와 취득연도를 알아야겠죠. 취득연도 및 취득가액을 아셔야 됩니다. 취득가액을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양도세를 계산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얼추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거의 세금이 반이지 않습니까? 무작정 가격을 높게 부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물건을 접수를 받으실 때는요. 그때 당시에 취득가액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공시지가, 이런 공시지가도 합산을 꼭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연도에 있었던 이런 공시지가 합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시세대로 팔고, 그러면 10억짜리 판다고 하면 한 10년만 지나도 있잖아요. 세금이 한 3, 4억 됩니다. 이거 모르시고 내놓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꼭 공시지가 합과 매매가, 그리고 취득했었을 때의 가격을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해서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등기부 등본, 혹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취득했었을 때 그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아주 심플한데 이 매매계약서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00년도 초반에 계약했던 건 검인계약서라는 이 복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생기기 이전인 88년도 전두환 대통령 땡이죠.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은 공시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구분에 따라서 이게 양도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세무사한테 얘기해 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중개인들이나 일반인 분들은 얼추 아셔야죠. 세금은 그냥 반인데 내가 취득가액만 알면 돼요. 취득가액하고 취득연원수는 바로 파악이 되지만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해보고, 그때 당시 공시지가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 이전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지금 현재 시세대로 판다고 하면 세금 요거의 반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갖고서 이제 물건을 내가 어느 가격에 파느냐 가격을 정해줘야 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했느냐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건, 제가 예전에 한번 했지만 요즘 밸류맵이라고 해가지고 시세가 팍팍 떠요. 인근 시세가. 이런 가격이었으면 연도도 다 뜨고 몇 년도에 거래됐는지가 싹 정리돼요. 2019년 한번 볼게요. 이러면 3.3제곱 평당 59,000원 이렇게 딱 떠요. 그러니까 정말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그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엑셀로 다 소팅을 해가지고 그 인근 거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이렇게 지도로 딱딱 나와 있으니까 정말 편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세가 바로 조회가 됩니다. 아주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들. 근데 여기에서 오류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당 뭐 79,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시세보다도 주변에 싸게 돼 있는 것들은 이게 조금 그 매매가가 좀 다운돼서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자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주변에 시세가 평당 한 4, 50 가는데 어떤 건 생뚱맞게 한 10만 원에 써 있다. 그럼 공시지가를 반드시 보세요. 공시지가 합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개인분들은 공시지가 가격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매매를 할 때 꼭 합계를 내놓으시고서 물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합은 내가 받은 것들을 모두 다 합산을 해보고 그 가격에서부터 매매 가격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 거의 다운 계약서다. 아니면은 이게 좀 다른 그 이면에 물어볼 게, 이거 혹시 상속받으셨냐, 아니면 교환해주셨냐, 아니면 다른 거래시냐, 이거 대출용이냐, 뭐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시지가 혹은 공시지가 이하대로 매매가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자한테 그 사유를 한번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은 이 빚지가 맹지인가, 뭐 이렇게, 아니면 대출이 있는가, 요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요새 시세 감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물건을 접수 받으셨을 때는 필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건별로. 그 다음에 공시지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용도를 반드시 그려보십시오. 본인 돈으로. 그리고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연접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세 파악은 이런 밸류맵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즘은 컴퓨터 안에서
그게 탁상 감정이 쉽게 돼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요거를 활용하시면 부동산 중개인 못지않게 바로 시세 감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